2017년 3월 둘째 주 월요일 2학년 5반 출석부에 처음으로 빈칸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윤소미.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었지요. 성적은 중위권, 친구들과도 무난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11시 반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지요. 그 이후로 카카오톡 읽음 표시가 사라졌고 전화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담임은 조례 시간에 간단히 말했습니다. 윤소미 학생은 가정 사정으로 결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유를 물어도 개인 사정이라는 대답만 반복될 뿐이었지요. 더 이상한 점은 소미의 집이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부모님도 늘 평범하게 출퇴근하던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만한 가정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미의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 주변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용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누구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한 침묵만 교실에 쌓여갔습니다. 윤소미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학년 5반 학생들은 그 빈자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출석부에서 이름이 건너뛰어지는 것도, 그 자리가 조용히 비어있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3월 넷째 주 목요일 아침, 조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8시 50분, 담임이 교실에 들어왔고 출석을 불렀습니다. 박지윤도 또렷하게 내라고 대답했지요. 1교시 수학 시간에도 지윤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복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반전 장난 아니더라. 오늘 급식 뭐지? 목요일은 맨날 별로잖아.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대화였지요. 그날 지윤에게서 이상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지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친구 민지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지윤은 혼자 갔다 올게라고 말했지요. 민지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3교시가 시작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물었습니다. 박지윤 학생은 어디 갔나요? 화장실 갔는데요. 선생님은 시계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벌써 10분이 넘었는데요. 누가 가서 확인해 보세요. 민지가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지윤은 없었습니다. 2층 화장실도 복도도 급수대도 모두 비어 있었지요. 영어 선생님은 교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무부장과 담임이 함께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지윤 학생, 오늘 등교했죠? 네. 아침에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지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무부장과 담임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담임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수업 계속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 한 명이 화장실 후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무부장이 직접 움직인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지요. 3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민지, 지윤이 연락 안 돼. 수연 카톡도 일도 안 읽힘. 재민 전화는 민지 신호만 가고 안 받아. 혜진 근데 선생님들 반응 너무 빠르지 않았어? 수연 나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재민 원래 담임이 먼저 가족 연락하는 거 아냐? 혜진 교무부장이 바로 왔다는 게 이상해. 점심시간이 지나고 5교시가 시작되기 직전 담임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정리된 결론을 전할 사람 같았지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교실이 잠잠해졌습니다. 박지윤 학생은 오늘부로 전학을 갔습니다. 순간 교실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전학이요? 갑자기요? 아침까지 있었는데요? 담임은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가정사정으로 급하게 전학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종 확정됐고 지금은 이미 새 학교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어디로요?
잠시 멈칫하더니 담임은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1년을 함께 보낸 친구가 아침까지 수업을 듣다가 점심도 먹지 않고 전학을 간다는 것은 2017년 한국 학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죠. 방과 후 민지와 수연은 담임을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윤이 진짜 전학 간 거예요? 그래, 전학 갔어. 근데 왜 갑자기요? 가정 사정이 급한 거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어느 학교로요? 담임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지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는 평소와 똑같았고 주차장에는 지윤 아버지 차가 그대로 있었지요. 이사 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둘은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단톡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재민이 조용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재민, 너희 솜이 생각나지 않아? 수연, 나도 같은 생각함. 민지, 둘 다 갑자기 사라졌잖아. 혜진 근데 둘이 친했어? 재민 몰라. 근데 패턴이 너무 비슷해. 수연 그리고 설명도 똑같아. 가정 사정. 민지, 지윤이 요즘 좀 불안해 보였어. 수연, 소미도 작년부터 달라졌잖아. 혜진 둘 다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수연 학교는 왜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걸까?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다음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다음 날 금요일, 교실에는 빈 자리가 2개였습니다. 윤소미의 자리와 박지윤의 자리. 학생들은 그곳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시각, 교무실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한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고 박지윤의 학적 정보가 하나씩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소속 2학년 5반 삭제, 재적 상태, 재학 전학, 전학 사유 가정사정, 전학 교명 공란, 전학 학교명 칸이 비어 있었지만 엔터키는 그대로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지윤의 이름은 재학생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윤이라는 학생은 그날을 끝으로 기록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요. 박지윤이 사라진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조례가 끝난 뒤 스피커에서는 교무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교생 여러분, 교무부 공지사항 전달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급식 변경이나 시험 일정을 알려주는 시간이라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었지요. 그러나 다음 멘트는 모두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2학년 5반 윤소미 학생과 박지윤 학생은 가정사정으로 전학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불필요한 연락과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30초 남짓한 공지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학 조치, 원활한 적응, 불필요한 연락 자제. 익숙한 표현이 아닌 조심스러운 말들이었죠. 저게 무슨 뜻이야? 전학 조치라니 처벌처럼 들리지 않아? 근데 왜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야? 친구인데.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지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 지윤아 괜찮아? 제발 연락해줘. 그러나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지요. 수연도 소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 소미야, 어디 있는 거야? 전학 갔다고 공지 났어. 역시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소식이 끊긴 상태였지요. 학생들은 불안했습니다. 전학이라면 최소한 인사 한 번은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기 전 담임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펼친 뒤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담임의 손끝으로 향했지요. 윤소미와 박지윤의 이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줄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공란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지요.
선생님. 재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미랑 지윤이 어디로 전학 간 건지 알 수 있어요? 담임은 짧게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어. 그럼 같은 지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로 간 건가요? 그것도 말할 수 없어. 재민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친구인데 연락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담임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학교 방침이야. 더 묻지 마.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지요. 쉬는 시간, 민지와 수연은 교무실 앞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전학 온 학생들의 명단이나 학적 변동이 붙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게시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학 공지 원래 여기 붙는 거 맞지? 맞아. 작년에 3반에 전학 갔을 때도 여기 붙었었잖아. 두 사람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무실에서는 행정실 무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학적 관리 달력이 붙어 있었지만 전학 관련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 그러게 마치 애초에 없던 사람처럼. 점심시간 2학년 복도는 평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5반 주변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때 3반 학생이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너희 반 2명이나 전학 갔다며? 무슨 일 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라. 갑자기 그렇게 됐대. 3반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학이 갑자기 되는 게 어딨어? 최소 한 달은 걸리잖아. 민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3반 학생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까 교무실 지나가는데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정리한다고 급하게 움직이던데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정리한다고? 근데 재학생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전학이면 전입학교로 기록이 이관되지만 삭제는 이유가 달랐지요. 방과 후 수연은 다시 담임을 찾아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리자 담임은 모니터를 보다가 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소미랑 지윤 생기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학 처리됐어. 새 학교로 이관됐고. 그럼 새 학교 이름은요? 담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내가 알아야 할 일 아니야. 수연이 다시 묻자 담임은 말했습니다. 그냥 가봐. 복도에 나온 수연은 민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말 안 해줘, 파지 말래. 두 사람은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2층 교무부 쪽에서 회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기부 정리는 모두 끝났습니까? 네, 두 학생 모두 전학 처리 완료했습니다. 전학교 정보는 미기재 상태입니다. 왜 비워두었습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세부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라고. 학부모가 항의하면요. 가정사정이라고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고등학교 전학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봐, 전학은 전입 학교 확인서가 있어야 한대. 그리고 생기부에는 반드시 전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대. 민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네? 아니면 전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전학 간 학교가 없다면 전학이 아니잖아. 그냥 사라진 거지요. 그 말은 둘 다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재민 학교 이상해. 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함. 수연 뭔가 숨기고 있어. 혜진, 더 무서운 건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재민 내일 학교 가기 싫다. 아무도 다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2학년 5반 뒤편 게시판에서 반 단체 사진이 사라져 있었지요. 새로 붙어 있는 사진에는 학생이 36명 뿐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5반은 처음부터 36명이었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었지요.
누가 바꿔놓았는지, 언제 바꿔놓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요. 전학 공지가 있었던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학년 복도에서 작은 수근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5반 학생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럽게 나누던 이야기였지만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다른 반으로 번져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지요. 소미랑 지윤이 갑자기 사라진 거 알지요? 응, 전학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둘 다 최근에 같은 애 얘기를 했대요. 누군데요? 김가은이요. 그 이름이 처음 뚜렷하게 등장한 건 2학년 3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 구석 자리에 모여있던 3반 여학생들이 속닥거리기 시작했지요. 너희 5반에서 사라진 애들 있잖아요. 응, 그거 소문났죠. 둘 다 가은이라는 애 얘기를 했대요. 가은? 누구예요? 김가은. 우리 학년 애래요. 근데 난 본 적도 없어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4반 학생이 반 단톡방에 바로 올렸습니다. 지수 5반에서 사라진 애들 김가은이랑 관련 있다는데 민준 김가은이 누구임? 혜원 나도 처음 듣는데 지수 우리 학년 애래. 자세한 건 몰라. 학생들은 서로 이름만 공유했지 얼굴이나 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전파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미 2학년 전체가 김가은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학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학년 맞대. 3반이라던데? 아니야, 4반이라고 들었어. 우리 반 애는 7반이라던데? 반도 제각각 얼굴도 모르고 목격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말만은 확신하듯 반복했지요. 그 애랑 엮이면 안 된대요. 왜요? 그냥 안 좋대요. 민지는 이 소문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6반 학생에게 직접 물어봤죠. 김가은이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들어봤는데요. 어느 반이에요? 아마 5반 아니었어요? 우리 반엔 없어요. 그럼 다른 반인가? 아무튼 우리 학년은 맞아요. 대답은 항상 흐릿했고 근거는 없었으며 모두가 확신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막상 확인된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2학년 비상연락망 파일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반부터 8반까지 전체 학생 304명의 이름을 차근차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김가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2번, 3번, 4번 다시 확인해도 없었습니다. 명단에 없는데 왜 모두가 그 이름을 아는 거지요? 수연은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없네. 그럼 김가은은 누구예요? 둘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단에 없는 학생인데 전교생이 알고 있는 이름. 이 모순은 오히려 소문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날 방과 후 5반의 4명이 빈 교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지, 수연, 재민, 혜진. 2개의 빈 책걸상이 창가 쪽에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윤소미와 박지윤의 자리였지요. 가은이라는 애 정말 있긴 한 걸까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소미랑 지윤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다들 알아요. 혜진이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둘 다 요즘 좀 이상했어요. 고민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 고민이 김가은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그때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순간 4명 모두 침묵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조차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지요. 한참 후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얘기 그만해요.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여러 단톡방에서 비슷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익명, 김가은 얘기하지 마요. 익명, 왜요? 익명, 그냥 좋을 게 없대요. 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믿는 것만이 규칙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지요. 김가은의 이름은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학생을 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지는 복도에서 1학년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김가은 선배 알지요? 응, 조심해야 한대요. 왜요? 언니가 그러던데 그 선배 얘기만 해도 목소리는 작아졌고 뒷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지요. 그날 오전 3층 화장실 앞을 지나던 민지는 안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7반 여학생이 얼굴을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그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5반 교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웃지 않았고 장난치는 학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 놓인 두 개의 빈 책걸상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지요. 윤소미와 박지윤. 그 두 자리의 빈 공간을 대신한 건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김가은이죠.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김가은이라는 이름이 학교에 퍼진 지 어느덧 2주가 지난 시점이지요. 그 이름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일종의 금기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2학년 5반 교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분위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재민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 가은이가. 그 순간 교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학생들이 일제히 재민을 바라보았고 누군가가 재민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죠. 야, 그 이름 말하지 마. 왜? 그냥 말한 건데. 그냥 하지 마. 진짜로. 주변 학생들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은 그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 그 대화는 거기서 단숨에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2학년 6반 학생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학생이 대화를 이어가려다 김가라는 말만 꺼내고 바로 입을 다물었지요. 옆 친구가 재빠르게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야, 여기서 그 얘기하지 마. 왜? 우리끼리 말하는 건데. 주변에 다 들려. 조심해. 실제로 주변 테이블의 학생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결국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학년 복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야, 너 2학년 때 가은이라는 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 말하지 마. 2학년 애들 지나가잖아. 그게 뭐 어때서? 모르겠어. 근데 그 이름 말하면 안 된대. 애들이 엄청 예민해해.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2학년 4반 국어 시간. 선생님이 수업 중 등장인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 가은이는 교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선생님은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불러온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그 이름 말했을 때 진짜 놀랐어. 나도. 가슴이 철렁했어. 그냥 소설 인물 이름인데도 왜 이렇게 무섭지?
그들은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그 이름 자체가 불러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2학년 5반 단톡방에서는 짧은 대화가 오갔지요. 민지, 너희 요즘 학교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수연 완전 이상해. 다들 너무 조용해. 혜진 그 이름 때문인 것 같아. 재민, 어느 이름?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 왜 아무도 답 안 해? 민지, 그냥 말하기 싫어. 수연 단톡방에도 쓰지 말자. 기록 남자나. 혜진, 응응.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2학년 전체 조회에서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가은이는 어느 반이야? 그 말을 들은 학생이 곧장 입을 막으며 말했지요. 쉬트. 주변 학생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학년부장이 그쪽을 향해 묻자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그 학생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이름 말하지 말랬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친구는 복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그 이름만 나오면 다들 이상해져.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심하자. 목요일 점심시간 도서관에서도 은근한 불안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옆 테이블 3반 학생들의 속삭임에 귀가 쏠렸습니다. 5반에서 사라진 애들 있잖아. 고응. 초성만 들렸지만 누구의 이름인지 너무나 분명했지요. 학생들은 곧장 대화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술 시간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연습 삼아 김가은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적었고 옆 친구가 그 종이를 보고 놀라서 급히 구겨버렸습니다. 그 이름 쓰지 마. 제발. 학생이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교실 전체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과 불쾌함이 섞인 시선으로 그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금요일 아침 5반 출석 시간. 담임이 출석을 부르다 김에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담임의 입술로 쏠렸지요. 김민수. 그제야 학생들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담임도 한숨을 쉬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 요즘 뭔가 이상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말 속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운동장 한 구석 벤치에서 민지와 수연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너 학교 오기 싫지 않아? 완전 싫어. 매일 긴장하면서 다녀야 하잖아. 나도. 요즘은 고로 시작하는 단어도 쓰기 싫어.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 둘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과 후 복도엔 학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불 꺼진 2학년 복도에 석양빛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5반 교실, 빈 자리 2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를 감싸듯 보이지 않는 이름 하나가 공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가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지요. 학교 전체를 침묵으로 짓누르는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되어버린 이름입니다. 4월 둘째 주 화요일 5교시였습니다. 2학년 5반의 윤리 수업 시간이었지요. 김성훈 교사는 이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신중하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지요. 학생들은 그를 믿었고 그의 수업은 언제나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반이라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라는 뜻이지요. 김 교사는 칠판에 공동체라고 적으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을 생각해 보세요. 36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순간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본 그의 눈빛이 잠시 멍해졌고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이 스쳤지요. 아니지.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선생님을 바라보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교사는 출석부를 내려다보며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무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원래 한 명이 더 있었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교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앞줄의 민지는 얼굴 표정이 굳었고 재민도 고개를 들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제야 김 교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려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맡았던 반 얘기였습니다. 내가 헷갈렸네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지요. 그걸 학생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수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교사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착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김 교사는 다시 교과서를 펼쳤지만 교실에는 이미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방금 들었던 그 문장을 곱씹고 있었지요. 우리 반에는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복도로 쏟아져 나와 속삭였습니다. 방금 들었지? 선생님 말. 응. 한 명 더 있었다고 했어. 소미랑 지윤 말하는 건가? 둘이면 둘이라고 했겠지.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야? 선생님, 표정 진짜 당황하셨어.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한 사람 같았어. 민지와 수연은 복도 구석으로 이동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분명히. 무슨 실수? 비밀을 말한 거지. 우리 반에 원래 누가 더 있었다는 거. 소미랑 지우는 2명이잖아. 그래서 이상한 거야. 왜 한 명이라고 했겠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교시 수학 시간. 10분쯤 지났을 때 담임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수학 교사와 담임은 복도로 나갔고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5교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말입니까? 김성훈 선생님이 실수하셨다던데요. 아, 그거요. 별일 아닙니다.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던데요. 단순 착각이었어요. 바로 수습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라는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지요. 점심시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5반에서 큰일 났대. 무슨 일이야? 윤리 선생님이 실수로 비밀을 말했대. 무슨 비밀? 원래 5반에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 누군데? 그걸 아무도 모른대. 이름을 말하려던 학생에게 친구가 급히 말렸습니다. 야, 그 이름 말하지 말라니까.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7교시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재민은 공을 주우러 간 순간 교무부장과 체육 교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5반 애들 괜찮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훈 선생님이 실수하셨다던데요. 학생들한테 영향 있을까요? 이미 눈치챈 애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건드리면 오히려 좋지 않겠지요. 재민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그는 민지와 수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건 분명해. 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세 사람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담임들, 교무부장, 학년부장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오늘 김성훈 선생님이 실수하셨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로 더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질문을 받아도 모른다고 하세요. 필요하면 상담실로 보내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김 교사는 혼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컴퓨터 화면의 출석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3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38명이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2학년 5반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등교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 모여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선생님 말이 맞다면 우리 반에 원래 누가 더 있었다는 거잖아. 소미랑 지윤 말고 선생님이 한 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은이 아닐까?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가은? 응. 이름은 온 학교가 아는데 정작 아무도 실체는 모르잖아. 원래 있었는데 사라진 거 아닐까? 근데 왜 아무도 기억 못하지? 기록을 지웠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만든 거지요. 그 말에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월 초에 찍은 반 사진 있잖아. 그거 다시 보자. 학생들은 단체 사진을 한 장씩 열었습니다. 38명 아니었어? 잠깐만. 민지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학생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6명인데 여러 번 다시 세어봤지만 사진 속엔 분명히 36명만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 선생님은 분명히 38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진 찍을 때 안 나온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야? 누구?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는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한 명이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 왜 기록에서 지워졌는지, 모든 교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학생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목요일, 방과 후였습니다. 민지는 교무실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기 위해 향하고 있었지요. 다음 주 금요일에 치과 예약이 잡혀 있어 조퇴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 10분, 교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담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교무실 안에는 담임과 행정실무사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평소엔 늘 분주하던 공간이 이 시각만큼은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었지요. 민지가 서류를 내밀자 담임은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날짜는 괜찮은데 보호자 서명은 어디 있나요? 민지가 서명을 보여주는 순간 책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담임은 수화기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보아 금방 끝날 통화는 아니었지요. 그때 행정실 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실무사는 화면을 끄지도 않은 채 서둘러 교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교무실, 그리고 켜진 상태로 방치된 컴퓨터 한 대. 화면에는 나이스NEIS 학적 관리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보였지요. D학적 관리 2017학년도 2학년 임시작업.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저 화면이 눈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 속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지요. 윤소미 생활기록 부원본, 윤소미 전학 처리 수정본, 박지윤 생활기록 부원본, 박지윤 전학 처리 수정본, 2학년 5반 학생 명단 구버전, 2학년 5반 학생 명단 최종. 민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원본과 수정본. 이 두 단어는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의 실체를 한순간에 드러내는 듯했지요.
열려있는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소미 전학 처리 수정본. 협. 민지는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서 속 기록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학적, 변동 사항. 이름 윤소미. 처리 일자 2017년 3월 20일. 사유 가정 사정으로 인한 전학. 비고 생활기록부 상세 정보 삭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빨간색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교육청 지시 전학 사유 외 추가 정보 기재 금지입니다. 학생 개인 기록 최소화 처리입니다. 민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삭제 진행 중. 그때 바탕화면에서 또 다른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시 보관. 최근 수정 시간이 오늘 오후 3시 47분으로 찍혀 있었죠.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재빨리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파일이 들어 있었지요. 학생 박지윤 사유 조정. 학생 윤소미 생기부 삭제 내역. 2학년 5반 학생 수정전 38명. 2학년 5반 학생 최종 36명. 38명. 민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도 38명이라고 했었지요. 그녀는 이미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3월 초 촬영했던 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진 사진과 달랐습니다. 그 사진에는 명백히 38명의 학생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민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단발머리 여학생 한 명이 뒷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창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며 실수로 다른 파일을 클릭하고 말았지요. 2학년 5반 명단 비교. X.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3월 1일 원본 명단에는 38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4월 1일 최종 명단에는 36명만 남아 있었지요. 2번 김가은 삭제, 학적 미등록 처리입니다. 15번 윤소미 삭제, 전학 처리 사유 조정입니다. 28번 박지윤 삭제, 전학 처리 사유 조정입니다. 원본에는 분명히 존재하던 세 학생이 4월의 최종 명단에서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져 있었지요. 복도에서 행정실 무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창을 모두 닫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행정실 무사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무표정하게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담임이 복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서류 두고 가요. 내가 처리할게요.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교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심장은 두려움으로 크게 뛰고 있었지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서 방금 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가은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우리 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전학이 아니라 삭제였습니다. 학교가 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명단에서, 생활기록부에서, 사진에서,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얘기할게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빨간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연 재민혜진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지요. 네 사람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려면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방과 후 민지는 교복 주머니에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숨기고 다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2017년 스마트폰 카메라는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려면 제대로 된 카메라가 필요했지요. 선생님,
상담 신청하려고요. 담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담, 무슨 일인데요? 진로 상담이요.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요. 그럼 금요일 방과 후에 시간 내줄게요. 민지는 상담 신청서를 쓰는 척하며 교무실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행정실 무사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됐어? 안 돼. 화면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자료실로 가보자. 오래된 서류는 거기에 있어. 둘은 3층 끝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은 평소 잠겨 있었지만 청소 시간에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오후 6시 청소당번 학생이 자료실 문을 열어둔 채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수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료실은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오래된 서류 특유의 눅진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벽면 가득 줄지어 선 철제 캐비닛. 각 캐비닛에는 연도별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7학년도 찾아보자. 민지와 수연은 급하게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학년도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지요. 학생 명단, 생활기록부 사본, 학적 변동 내역. 민지는 학적 변동 내역 파일을 꺼내 3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학적 변동 처리 내역서. 처리 일자 2017년 3월 6일. 학생명 김가은. 사유 학교폭력 피해 신고 관련 보호 조치. 처리 내용 전학 권고 후 미이행 학적 조정 검토 중입니다. 민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였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학적 변동 처리 내역서. 학생명 윤소미. 사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증언 학생입니다. 비고 학부모회 요청 사건 확대 방지.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학부모회 요청? 세 번째 페이지. 학적 변동 처리 내역서. 학생명 박지윤. 사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증언 학생입니다. 처리 내용 긴급 전학 처리입니다. 비고 학부모회 최종 요청 즉시 처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학생 모두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기록.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학교폭력 사건 보고서 내부용. 피해 학생 김가은. 가해 학생 외 2명. 사건 내용 SNS 괴롭힘, 언어폭력, 금품 갈취 의혹. 피해 학생 신고 학교에 3회 신고했으나 조치 없음. 증언 학생 윤소미 박지윤. 가해 학생 보호자. 학부모회 회장. 지역 유지. 학교 발전기금 주요 기부자. 교육청 보고. 여부 보류. 사유 학부모회와 협의 후 결정 예정입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학교가 피해자를 방치했구나. 다음 페이지는 회의록이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록. 참석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학부모회 회장. 논의. 사건 외부. 노출 방지. 김가은 전학 권고. 증언 학생 진술 철회 유도. 사건 기록 최소화. 학부모회 회장 발언. 피해 학생이 전학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학부모회 회장이라니요. 마지막으로 민지가 찾은 서류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학적 처리 최종 결정서. 김가은 전학 거부. 보호자도 거부. 학부모회 압박 지속. 최종 결정 학적 미등록 처리 전환. 이후 행정착오를 명목으로 최초 학적 등록 무효화. 결과 학생 기록 전체 삭제. 윤소미 박지윤. 보호자 상담 후 전학 동의. 전학 사유 가정 사정으로 기재. 실제 전학 사유는 기록에서 삭제됨.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료실 문 앞에서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와 수연은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서류를 캐비닛에 넣고 가방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죄송해요. 자료 찾다가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돼. 나가. 둘은 재빨리 자료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수연이 물었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 응. 중요한 건 전부 찍었어. 그날 밤, 민지는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수연, 재민, 혜진이 모여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네 명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학교는 피해자를 지우고, 증언자를 지우고, 기록을 지우고, 진실까지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워진 자리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김가은이 앉아 있었을 자리. 학교가 지웠지만 기억 속에서만큼은 지워지지 않은 한 자리. 그 빈자리의 의미를 되찾는 일. 그것이 이제 네 명의 몫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였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퍼즐을 찾기 위해 다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김가은이라는 이름이 정말 존재했는지 확인할 그 어떤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였지요.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명부. 2학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파일이었지만 혹시 전학 온 기록이 있을까 싶어 펼쳐보았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김가은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다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016학년도 재학생 명부. 1학년 시절의 반 배정 기록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윤소미 1학년 3반, 박지윤 1학년 7반, 강민지 1학년 5반, 그리고 김가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민지는 결국 2015학년도 입학 명단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가은은 단 한 번도 어떤 명단에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적 관리 매뉴얼, 특수 상황 처리. 무심히 펼친 순간 형광펜으로 칠해진 문구가 민지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상 학적 생성 긴급 사안 처리용. 용도 복수의 학교 폭력 사안을 단일 케이스로 통합 처리 시 방법 실존하지 않는 학생 정보를 임시 생성하여 사건 기록을 해당 학생에게 귀속. 효과 실제 피해자 가해자 신상 보호. 사건 단순화. 주의 교육청 승인 필수. 연말 일괄 삭제 처리. 민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가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가 만든 가짜 이름이었지요.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고 불편한 진실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임시 피해자. 소미와 지윤이 증언했던 사건도 다른 반에서 터졌던 폭력도 모두 김가은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학생의 이름 아래 묶여 삭제되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민지는 그 서류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담임과 교무부장이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학년 5반 상황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캐지 않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교무부장은 들고 있던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민지라는 학생,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자료실 출입도 잦고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민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켜보죠. 필요하면.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문서, 제목이 복도 끝에서까지 보였습니다. 학생 강민지, 사유 불필요한 관심 분류 통합 처리 검토. 민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 명확했죠. 자신이 다음 김가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존재조차 없던 이름 뒤로 불편한 진실을 덮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넣는 학교의 새로운 쓰레기통이 될 차례였지요. 민지는 조용히 뒤돌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가은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내던 불편한 진실을 묻어두는 무덤 같은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이 겪었을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사라진 이름들을 기억하는 일, 지워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일,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